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비사업, 재개발이죠.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잘못하면 현금 청산이 돼서 아파트는커녕 내가 투자한 돈도 못 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길과 그리고 취해야 될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입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 부족을 뽑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지들을 모아서 주택 개량 사업을 하고요. 이런 개량 사업들이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전매에 관한 특례법의 기준으로 인해서 소규모 재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빠르게 재개발 공급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2012년도에 우리가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멈춰 있었던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도시물 주거 환경 정비법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빈집과 합쳐져 가지고요, 2018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법이 개정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자, 이 법에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오늘 말씀드리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도 역시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또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고요. 이런 모아주택과 모아타운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비사업은 최근 들어서요, 민간에서 진행하는 거와 그리고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당연히 민간 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재개발을 합쳐서 진행하는 뉴타운도 민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개념보다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정부에서 조금 더 도와주는 방식의 개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공에서 진행하는 공공주도 3080 개발 계획과 그리고 또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거나 또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강북 지역을 어떤 균형 발전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재개발들을 합쳐서, 지금 모아주택을 합치면 모아타운이 되듯이 이런 재개발 지역을 합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뉴타운이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은 그냥 아파트에 대한 개발만 진행할 뿐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 시설들이 상당히 좀 부족할 수 있었는데, 이런 강북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함으로써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기반 시설까지 같이 개발해서 새로운 타운을 형성하는 형식의 사업 방식이 바로 뉴타운 사업이고요. 이런 건 도정법이 아니라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떤 정비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택법에 대한 규정을 노후해서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오래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기 신도시에서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이 되지 않는 데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지 증축이나 또는 수평 증축을 해서 오래된 아파트를 좀 개발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공에서 지원하는 이제 도시 정비 사업에도 좀 더 살펴본다면,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5월 6일에 발표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기존에 이제 서민들이 주거를 주로 하는 이런 낙후된 지역들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인데, 기존에 민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진행이 안 되던 지역들, 이런 것들을 공공이 나서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좀 더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 뭐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이제 공공주도 3080이라는 거는 말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공이 땅에 대한 소유권까지 가져가면서 하는 방법으로서 2021년 작년 2월 4일날 발표해서 앞으로 이제 도심권에 빠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신속통합계획과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자,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지원하는데 공공에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속하고 빠르게 모든 걸 묶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가격이 폭등한 서울에 주거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로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만든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분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민간과 공공을 좀 더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 사업은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속통합계획과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진행하지만 민간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 부서 자체가 지금 국토교통 분야, 서울시냐 좀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과 그리고 공공이 함께 시행을 합니다. 공공 주도는 좀 다르게 모든 것들을 공공에서 진행하는데, 자, 여기서 공공 주도는 소유권마저도 공공에서 다 가지고 왔다가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도와는 주지만 소유권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조합원에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도 조금 더 적용되는 게 다른데요. 공공재개발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공공주도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산정 기준 1인데, 자, 우리 통상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투기 수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를 더 이상 방지하지 않기 위한 날짜를 말씀드리는데, 자, 공공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분 쪼개기 개념보다도 오히려 이 소유권 변동이 생기게 되면 현금 청산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새롭게 지분이 쪼개지는 신축 주택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 새롭게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지지만, 공공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들도 그냥 소유권만 변동돼도 전부 다 현금 청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좀 더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2021년 6월 29일 이후로 변동되는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현금 청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간에 대한 건데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지금 신속통합계획과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되겠죠. 자, 비슷한 걸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야심차게 두 개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개발을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해드려서 서울시에서 빠르게 일처리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아파트를 만들겠다라는 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빠르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거주 등의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공모일 이후로 정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개발과 같은데 조금 차이 난다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에 대한 기회를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거주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맞추면 특별하게 또 거래가 할 수 있는 분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많다라는 걸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비 사업은 공공과 민간에서 따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재개발과 그리고 좀 피해야 될 재개발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눈여겨 보시고, 특히나 공공주도처럼 이 2021년 6월 29일 이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시면 현금 청산될 수 있다, 이렇게 눈여겨 좀 더 보시고, 다른 것들은 잘 사면 아파트가 되고 잘못 사면 현금 청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비 사업 중에 민간에서 진행하는 정비 사업과 그리고 공공에서 진행하는 정비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공공주도 3080이라고 해서 소유권 변경만 있어도 현금 청산되는 재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요즘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부동산에, 특히나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부동산 TV 열심히 시청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